상황들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최근에는 밖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비 의원님, 오는데 안전운전하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이 민주당에서 의정 생활 하신 게 2달. 네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하신 시간이 절대 시간 훨씬 길죠? 한 1년 정도? 사실상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 개업 전에 한 6개월 적응한다고 6개월 보냈고 그래요? 그리고 탄핵 전국 6개월 보내고 예. 이제 민주당 와서 대선 한 달 치르고 예. 대선 끝나고 한 달 치르고 그래서 사실 짧은 정치 생활인데 예. 뭔가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첫 초선으로 의원이 되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네. 누구나 정말 경랑의 1년을 다 보내신 분들인데 어찌됐건 네. 국민의힘 의원 할 때 하고 지금 민주당 의원 할 때 하고 좀 달라진 건 뭡니까?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의원할 때는 당의 방향성을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가치 지향이 있고 어떤 걸 실현하려고 하는 건지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서 뭐 저의 의정 활동도 구체적인 그냥 구체적인 법안 실행, 정책 실행, 민생 뭐 이런 것들 뭐가 있나 살피는 데만 집중했었고 정쟁 관련된 건 다 피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방향성을 모르니까. 근데 민주당에 와서는 좀 정확한 방향성이 보이니까 일하는 보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늘 일단 그 직접 당원들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3차 강제군 실패. 특검 입장에서 그리고 본인 재판도 안 나갈 수도 있다. 네네. 지금 내란 중앙지방법원 이게 어제 채널에 단독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고 이 윤 전 대통령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연히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그래요? 예. 지금 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을 보면 뭐 반성을 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그런 모습들은 없었고 늘 보면 좀 왜곡된 시선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방어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 왜곡하고 선전하고 다시 또 극우적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정치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을 취해왔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좀 우려하는 것이 좀 여전히 일부 극우적 강성 지지층을 모아서 외교적 해결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번에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외교적 해결 방법이요? 그렇게 자기들끼리는 생각을 한다고 들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준다.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주기 위해서 모스탄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움직인다. 우리는 미국에게 충성하면 된다. 그래서 성조기를 흔들고 그리고 윤석열도 그래서 모스탄은 꼭 만나야 한다. 라고 본인도 믿고 있고 그런 좀 판타지 속에 좀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의원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씀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 사람을 제가 가까이 아는 분은 없고요. 이제 극우 강성 지지층들 같이 깃발 흔드는 분들한테 좀 들은 얘기예요. 네, 그런 분들께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피고인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무죄를 받든지 아니면 뭐 유죄가 나중에 확정되더라도 뭐 사면을 받든지 뭔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냐면 사실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국민들께서 다 직접 보셨고 증거는 차고 넘치고 우리가 본 영상만 가지고도 증거는 돼버린 상황이니까 또 사면 안 된다는 사면을 받고 싶어서 한덕수를 내세웠던 것이고 김문수를 내세웠던 것인데 결국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사면도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본인만의 판타지 속에서 또 다른 쿠데타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정치적 해결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외교적 해결까지 갔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그렇게 좀 나라 망신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 모스탄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한 얘기들 문장 3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엄은 영웅적인 행위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다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 이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그 이제 딱 그 얘기인 겁니다. 윤석열이 믿고 있는 그 이야기에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믿고 있는 그 이야기. 예. 근데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뭐 지금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님 뭐 소년원 관련된 얘기도 했던데. 그거 뭐 허위 사실로 이미죠. 네, 뭐 나왔던 계속 얘기. 떠들고 예. 다니지만 완전 허위 사실이고 증거는 없는. 그래서 너는 이 얘기 어디서 들었니 하니 간증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뭐 대다수 교회는 건전할 텐데 예. 일부 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교회들과 연동해서 같이 예. 그렇게 움직이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항에도 무슨 교회 버스 타고 예, 예, 움직이시고 예. 하던데 그런 식으로 계속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그러면 같아요. 이 모스탄이 했던 세 문장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금 꽂혀 있는 거는 마지막 문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 저는 약간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비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뭐 계엄을 한 건 상식적이었나요? 예. 여전히 본인만의 판타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찬대 지금 당대표 후보 네네. 이 모스탄 교수 강제 추방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한국 예. 사람이 아니에요. 예, 외국인이죠. 한국 사람이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같이 뭐 인내하고 들어주고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도 있죠. 근데 네. 이 사람 한국 사람도 아니고요. 아하. 또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예.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려고 이 사람의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목적도 혼란을 야기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불순한 목적으로 와서 예. 허위 사실을 야기해서 정치적 혼란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면 우리 특히나 그 내용이 헌정 질서를 부수는 데 있는 거잖아요. 예. 헌정 질서를 부수고 국가를 부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면 국가에 두는 당연히 추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네. 이번 주 초에 윤상현 의원 5선 중진 네. 저 이번에 대선 당 대표 지난 전당대회도 출마했던 네네네. 윤상현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전환결시가 나왔잖아요. 아, 결국 두 개의 핵심 키워드는 윤 어게인 그리고 네. 부정선거론입니다. 여전히. 예, 사실은 이거는 외부에서 네. 소위 말하는 저 보수 언론에서도 이거 거리 둬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안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거리를 네. 두고 싶은데 못 두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예 둘 생각이 없고 안 두는 거라고 보세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뭐 약점이 잡혔나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왜 저렇게 절연을 못하지라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약점이 잡혔을 수도 있다.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예, 이제 예, 예. 안 그러고서 또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도 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 아 저것도 정치적 계산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하지만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탄핵 때도 본인들이 저는 음모라는 거 알면서 음모론을 퍼뜨렸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어차피 앞으로 1년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자꾸 거론돼 봐야 좋을 일도 없고 이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지역구 잘 지키고 지역구 행사는 열심히 다니면서 버티고 있으면 예. 언젠가 민주당이 실수하면 다시 기회가 올 거다. 그러니 민주당 공격만 하면서 실수하기를 바라면서 숨어 있고 지역구만 지키자. 중요한 건 똘똘 뭉치는 것이고 똘똘 뭉치는 그 힘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나온다. 예. 강성 지지층은 우리가 뭘 해도 똘똘 뭉치고 그러면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아야 되고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한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결국에는 윤석열 영웅화 만들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 빨갱이다라고 몰아세우면서 뭉치자. 이게 제일 큰 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똘똘 뭉친 그 안에서 당권을 잡고 싶어하는 특히 당권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싶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더찐 윤이 아니라 수면 위로 올라오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 뭔가 강렬한 임팩트를 줘야 해요. 그래서 그날 간 사람들 보면 예. 소위 말하는 제가 좀 언더찐 표현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예. 대부분 보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예를 들면 뭐 장모 의원님, 예. 뭐 송모 의원님도 그것 때문에 가신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예. 반대로 제가 언더찐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권한은 누리고 싶지만 예.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 거의 안 갔어요. 그분들은 다 지역에 계시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의원님이 얘기했던 언더찐윤 네네. 뭐 몇몇 저 이름이 누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긴 하던데 어쨌든. 저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하.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예. 우리 정치에 또 좁게 보면 국민의 힘이 예. 이렇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을 받드는 정당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하. 음모론도 퍼뜨리고 사실관계도 왜곡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혐오를 일으키고 갈라치기 하게 된 이유가 예. 자기 이익 지키는 데서 사리사욕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 이 구조가 뭔가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본질적인 뿌리를 예. 고쳐야 제2의 윤석열이 없는 겁니다. 예. 본질적인 뿌리를 두고 윤석열 김건희만 처단해버리고 아니면 뭐 위에 나와 있는 이파리만 치고 나면 뿌리가 남아있기 예. 때문에 세월 지나면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언더진윤들이 네네. 당의 혁신을 방해한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 관련해 겪으신 것도 있어요, 의원님? 뭐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구체적으로 겪으신 일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제가 말씀 올렸던 것처럼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제 뭐. 일화를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 비난하는 게 돼서 그건 원치는 그래요? 않고요. 아니, 사람 이름 말씀 안 해주셔도 근데 돼요. 우리가 봐왔지요. 네.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을 해야 합니다 할 때 탄핵만큼은 안 돼요라고 여론을 만들어 가왔고 또 예. 또 지금도 혁신위원회가 혁신을 하려고 할 때 그건 아니야라고 막아왔고 아, 하지만 하지만 언더진윤의 작품이다 이런 뭐 말씀이신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 혁신의 대상이 어디로 칼날이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혁신을 하겠다 했던 것은 언더진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하. 그냥 이파리만 쳐내고 뿌리는 살려줄 테니까 나랑 손을 잡자라는 제안으로 저는 받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은 건. 네 예. 왜냐하면 그 쌍곤을 대상으로 한 2명만 날리자 얘기만 하고 말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더진윤을 안 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과하지 예. 수면 아래는 안 건드릴 테니까 같이 가자는 제안이었는데 예. 그걸 거절하고 나서 이제 거절하고 나서 이제 근데 거절했던 것도 사실은 언더진윤 그룹의 여론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동안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도 이쪽 주류 그룹에서 세웠던 사람이고 예. 그동안 말을 참 잘 들어왔고 여전히 충성을 하고 있는데 예. 굳이 여기를 쳐내고 뭐 혼자 외톨이처럼 있으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당내에 국민의힘에서 공감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여기를 쳐낸다 이건 비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뭐래 하고 그냥 날려버린 거거든요. 아하. 뭐 계속해서 혁신을 막고 있는 건 맞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막은 것이 저는 대표적 케이스라고 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은 저는 예.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러면 막아버렸잖아요. 이번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도 뭐 결국에는 언더진윤의 벽을 못 넘을 것이다.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윤인숙 혁신위원장에게 그만한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스럽고 두 눈치가 번째는 없어 보이세요? 어제 사람 이름 4명까지 얘기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기 정치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혁신을 한 경험이나 예. 또 구체적인 방향 예. 또 제일 본질적인 거죠. 정치적 지향 예. 그리고 어디선까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 제가 말하는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계속 입만 건드리고 있다는 느낌이고 또 하나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데 뭘 할 수 예.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의원님, 네. 의원님 말씀하신 언더진윤이란 그 세력들이요. 왜 이렇게 세요?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강력한 카르텔 또 강력한 지역 구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언더진윤 그룹에 있는 의원님들이 중앙에서는 다 이름이 안 알려져 있지만 지역에서는 완벽한 왕입니다. 지역의 정치권, 지역 유지, 지역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여러 후원의 그룹이나 음양의 후원의 그룹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과 강력한 결속 관계를 맺고 있고 거기서 많은 뭐 부탁을 들어주고 또 뭐 이런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역 사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번에 대선 결과에서 봤던 것처럼. 예. 거기다가 이 그룹들과는 단단하게 뭉쳐서 항상 똘똘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결속력이 강하고 근데 원내의 주류가 돼버립니다. 당권을 뺏기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요거만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국민의힘 이제 내란 특검 조사를 몇몇 의회들이 받을 텐데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위원정당 해산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 후보 나오는 의원들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국민의 힘이 정치적 지향을 되찾지 못하고 건강함을 되찾지 못한다면 예.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수명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예. 국민의힘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진보적 정치의 도전 영역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냐면 자 보수라고 하는 것이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은 87년 헌법체제입니다. 87년 예. 헌법체제를 만든 사람은 80년 민주화운동 세력이에요. 제가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보수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87년 헌법체제를 만들고 소화하려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50년대 60년대 이미 우리 사회가 버린 그때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2025년 시대 정신을 고민해서 혁신적 도전을 해야 하는 진보의 영역이 예.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자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강선우 후보자하고 이진숙 후보자 네. 그만둬야 자진 사퇴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임명 처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임명해야 됩니까? 뭐 제가 민주당 올 때부터 제가 민주당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는 제가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 지금 사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전후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예. 보좌관과 있었던 일이 개인적인 일인지 아니면 또 어떤 전후 정황에서 있었던 일인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좀 이건 아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으로 나오시는 분께서 제자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복사하는 논문 아무리 이공계 논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예. 좀 저는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객관적인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개혁에 필요한 경험을 예. 쌓아오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믿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이런 논문 표절까지 있을 줄은 예. 몰랐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저는 요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진숙 후보자께서 대통령님께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강선우 후보자는 지금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어제 SBS 저희 단독 보도 보면 네네. 지금 민주당 보좌진협 회장, 민보협 회장도 그만둬야 된다. 민보협 전직 회장단들도 그만둬야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보좌관들 쪽에서도 그만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해야 돼요? 이준숙 후보와 강선우 후보는 조금 본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진숙 후보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예. 거기서 문제가 생겼기 아하.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고요. 강선우 후보자는 강선우 후보는 이제 인품의 문제다라고 공격이 들어온 건데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렇잖아요. 서로 예. 불편하다 보면 어허. 막 확대 재생산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전후 관계도 봐야 돼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예. 모든 걸 봐야 되는데 제가 그까지를 확인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이 만약에 돼서 예. 도저히 인품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생각을 다시 해야겠죠. 근데 하지만 아직 제가 그 부분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